시류를 읽고 일찌감치 선점하라. 1등이 되지 못할 사업에는 애초에 손을 대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그런 사업을 찾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손정희는 영속적으로 계승해 나갈 사업을 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필요가 없어지는 일과성 사업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손정희의 목표는 예나 지금이나 300년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다만 사업을 물려주는 데는 커다란 리스크가 따른다. 손정희는 이를 이어 달리기에 비유하여 설명했다. 주자가 달리는 동안은 추월을 하거나 당하는 일은 있어도 바통을 떨어뜨리거나 넘어지는 등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바통을 넘길 때는 선수가 넘어지거나 바통을 떨어뜨리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수인이를 크게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는 말이다. 그런 관점에서 손정희는 물려주는 일이 순조로울 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랜 세월에 걸쳐 영속적으로 계승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지 고민했다. 이때 두 번째 문자인 new, 즉 시대의 흐름을 탄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가 활용되었다. 어떤 기업이든 그렇겠지만 소프트뱅크도 처음에는 작은 벤처 회사였다. 초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도요타나 파나소닉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작은 벤처 회사를 거대한 그룹으로 성장시킨 경영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시류를 읽고 앞으로 크게 성장할 산업을 간파해 일찌감치 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예를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매 유통 혁명을 일으킨 인물 1. 미쓰이 다카토시 2. 오카다 다쿠야 3. 스즈키 도시후미. 가전혁명을 일으킨 인물 1. 마스시타 고노스케 2. 이부카 마사루 모리타 아키오. 자동차혁명을 일으킨 인물 도요타 기이치로 2. 아이카와 요시스케 3. 혼다 소이치로. 이들은 그때그때 흐름을 꿰뚫어보고 일찌감치 행동에 나섬으로써 급성장을 이루었다. 손정희는 프레지던트의 기사에서 만약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시나 혼다 소이치로 씨가 지금 있었다면 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정보 산업을 지향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소프트뱅크를 창업하던 당시 손정희가 간파한 흐름은 당연히 디지털 정보 혁명이었다. 모든 산업 중에서 디지털 정보 산업이 가장 성장하고 있다. 지금은 갓 출발하는 시기여서 시장이 작지만 언젠가는 무한대로 커질 것이다. 자동차 산업이나 식품 산업, 가전 산업을 제치고 디지털 정보 산업이 가장 커질 것이다. 손정희의 이런 예상은 오늘날 현실이 되었다. 벤처기업이 성공하려면 틈새 시장을 노려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손정희는 틈새를 노리는 것은 내 성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내가 인터뷰했을 때 손정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창업을 했을 때부터 항상 생각하고 또 말해왔던 것인데 일반적으로 벤처 비즈니스는 틈새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틈새를 노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틈새 산업에서는 회사가 어느 정도 커질만 하면 그 틈새가 메워져 버립니다. 쉽게 말해 돈이 될 것 같다 싶으면 순식간에 경쟁자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또 틈새는 결국 무엇인가 다른 요소로 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틈새는 시기도 한정적이고 범위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노리는 것은 틈새가 아니라 스트라이크 존이며 그것도 한가운데입니다. 또 소프트뱅크 아카데미아 개교식의 특별 강의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틈새 시장이니까 이곳을 노리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단 1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즉 틈새 시장으로 보일 만큼 규모가 작지만 5년 뒤, 10년 뒤, 30년 뒤에는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산업, 즉 세분 시장을 항상 선택해왔지요. 틈새 시장에서 잠시 성공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성공일 뿐입니다. 그런 뜬구름을 쫓는 사람은 사업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유행을 쫓는 사람, 성급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미래의 중심이 될 곳에서 싸우기가 두려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서 틈새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패배자입니다. 겁쟁이입니다. 그런 사람은 미래에 크게 성공하리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